다 같이 파일에서 프로젝트 열기로 들어가 봅니다. 파일에 프로젝트 열기 눌러주시고, 자,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보면 멍키라고 해서 나와져 있고요. 멍키 텍스트라고 해서 두 개의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완성된 거고 요거는 여러분이 작업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멍키를 선택하고 열기 하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프리뷰를 해봅시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프리뷰를 해봤더니 이 멍키의 얼굴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 멍키 컴포지션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 보니까 멍키라는 컴포지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BG라고 해서 여기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져 있는 BG 한번 선택을 하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해되셨어요? BG라는 거 따로따로 만들어주셨죠? 컴포지션을 두 개를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BG, 하나는 멍키. 자, 멍키에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게요. I라고 해서 눈, 이렇게 눈, I1, I2 그려놓고, 그 다음에 콧구멍도 노즈라고 해서 그려놓고, 페이스 얼굴 따로 그려놨네요. 그리고 헤어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어떻게 그렸는지는 살펴봤어요, 우리가. BG도 한번 가볼까요? 백그라운드 BG에 자, 눈을 껐다 켰다 한번 해보세요. 눈이 그냥 원형이네요. 여기도 껐다 켰다 해보세요. 얘도 조그만한 원형이네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다 만들어진 것을 합해서 일단 패스를 해보는 게 우리는 목적이에요.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와 멍키라는 것을 합치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게 돼도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메뉴에 있는 여기 메뉴에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컴포지션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컴포지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같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컴포지션 설정이다 라고 해서 나오면서 컴포지션의 이름을 뭐라고 넣을까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끝까지 완성된 거니까 자, 원숭이 완성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완성 컴포지션이다 라는 의미로 픽셀 값은 그대로 여기에 있는 값을 640에 480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 멍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컴포지션의 사이즈가 지금 640에 480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640에 480으로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속 시간이 지금 얘를 보니까 지속 시간이 멍키에서 잠깐만요. 멍키에서 지속 시간이 보니까 150프레임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자 150프레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150프레임에 자 배경색은 이렇게 그대로 놓고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이 원숭이 완성이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질문했었죠, 예전에. 저하고 무엇을 할 때? 뭐 할 때? 애프터 이펙트 말고 프리미어 프로 할 때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어 놓고 그 시퀀스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 가서 용량이 작으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했죠? 그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각각의 종류의 여러 개 컴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컴포지션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방법이죠. 자, 이때 그러면 이 원숭이 완성이라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에 먼저 BG라고 만들어 놓은 이 컴포지션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이 BG를 끌어옵니다. 이렇게 끌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BG가 들어오면서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배경색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경색만 이따가 주면 되겠죠. 우선 이렇게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멍키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컴포지션을 끌어서 BG 위로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백그라운드 위로. 그러면 멍키도 이렇게 합해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미리 보기 완성에서는 이 색상 자체가 하늘색이었죠? 근데 우리는 요 까만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까맣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바꿉시다. 자,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설정 들어가셔서 요렇게 컴포지션 설정 들어간 다음에 아까 까만색이었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하늘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배경을 하늘색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요렇게 너무나 진한 하늘색으로 써갖고 여기가 안 보여버리네요. 적절한 컴포지션 설정값에 배경 색상을 보일 수 있을 정도, 약간 흰색에 가까운 흰색, 완전 흰색 말고 흰색에 거의 가까운 하늘색으로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보이죠? 이제 잘 됐어요, 여러분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적용만 한 거죠, 여러분이. 이따가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만들면 되죠. 해보면. 자, 우선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 원형에 맞춰서 이 원형에 맞춰서 자, 헬로 멍키라는 텍스트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화면이 좀 보이는 시점인 30프레임 정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여야 글씨의 크기를 이렇게 맞추죠. 이렇게 놓고 일단 텍스트 T를 눌러서 글씨를 먼저 씁니다. 텍스트 T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이쪽 화면에 오셔서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와 같이 헬로 멍키라는 글씨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색상은 여러분이 자, 조정을 좀 하셔서 크기랑 텍스트의 크기 및 글자체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각각의 글자의 색깔을 예쁘게 이렇게 바꿔봅니다. 헬로 미스터 색상 바꿔보시고요. 멍키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글자 크기도 색상도 바꿔보시고 마음껏 이렇게 네, 블럭 치워서 바꾸고 싶은 데만 블럭 치워서 이렇게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블럭 치워서 색상을 바꾸고 싶은 부분만 바꿔주세요. 눈에 띄는 색깔로 저는 해드릴게요. 일부러 이렇게 블럭 씌워서 그리고 글자 크기도 블럭을 씌우셔서 원하는 부분 이렇게 각각에 자,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여기다 하트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다 같이 그러면 한글로 놓으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한글로 놓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그래서 여기 있는 확장 버튼을 눌러서 하트도 앞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뒤에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그래서 뒤에다가도 하트를 하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적절하게 바꾸셔서 잘 보일 수 있는 글자 크기 되셨어요? 다 쓰셨나요? 이렇게 하트에 헬로우 미스터 먼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는 텍스트는 여기 보시고 쓰셔도 되고 다 쓰셨으면 자 봅시다.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텍스트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뭔가를
여기 있는 쉐이프 도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무엇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마스크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택하고입니다. 자, 선택하고 헬로 미스터 먼키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표현이 되게 하자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원형 도구 툴, 타원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시는데 타원 도구 툴에서 그리기 시작점을 여기 있는 원숭이의 코 부분에서부터 정중앙이 되겠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가장 큰 원의 크기만큼 맞춰줄 거예요. 똑같이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비슷하게. 그럴 때는 자,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원형 타원 도구 툴을 여기 코 부분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나는 정중앙으로 가게 하고 싶은데 정중앙으로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놓지 마시고 그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정중앙에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모양으로 바뀌어져요. 그죠? 됐어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리고 쉬프트 키를 동시에 또한 누르게 되면 정원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정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돼요. 자, 저는 요 모양대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쉬프트 키를 놓으시면은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비슷한 원형이 나오면 놓으시면 자, 다 그려지게 되는 거죠. 놔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놔지 마시고 다시 마스크 지우시고 자, 마스크 지워봐요. 마스크만 지워요. 텍스트는 지우지 말고 헬로우 먼키를 선택한 채 다시 해봐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이 원형을 자, 시작을 여기 원숭이의 콧구멍부터 클릭 드래그를 하시되 이렇게 나올 때 그죠? 나오죠? 이때 놓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시면 쉬프트 키를 누르면 정원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먼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때 마우스를 먼저 놓고 컨트롤 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이 만들어지게 됐죠? 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패스의 위치가 틀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실게 제가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졌어요. 제 거 한번 잠깐 보실래요? 동그라미가 그려지긴 했는데 패스의 위치가 자, 틀려요. 그래서 패스의 위치를 맞춰주고 싶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럴 때는 선택 도구 툴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선택 도구 툴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이 패스에다가 선을 놓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동을 하시면 패스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또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패스 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 패스 선만 이와 같이 선택이 돼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패스 선만 이동하는 방법이 뭐다? Alt를 누르고 패스 선에다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더라. 정확하게 패스 선에다 놓고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패스를 따라서 글씨가 이렇게 쓰여지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지금 이 패스는 그렸으니까 따라서 이 마스크 텍스트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텍스트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패스 옵션이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되네요. 텍스트는 패스 옵션을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패스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죠? 현재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텍스트는 좀 다르죠. 아까와 패스의 옵션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 패스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없어.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마스크에 패스가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1번을 패스로 적용하겠다 체크를 해줍니다. 마스크 1번을 패스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패스를 따라서 글이 이동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패스에 맞춰서 글이 이동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패스를 따라서 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죠. 어떻게? 얘가 패스를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패스의 자, 옵션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먼저 패스에 반전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요. 반전은 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패스 안쪽으로 글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패스 안쪽으로 글이 들어왔죠? 해제를 설정으로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패스에 이게 패스잖아요. 패스 바깥쪽으로 글씨가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해봅니다. 자, 설정을 해제를 설정으로 이렇게 해요. 이해되셨어요? 이 뜻입니다. 패스의 반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패스에 수직으로 설정을 할 건지 또는 자, 해제를 할 건지 선택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글씨가 어떻게 쓰여져요? 요렇게 세로로 요렇게 쓰여졌죠. 자, 저번 시간에 저한테 선물을 주신 책자 거기 보시면 책자에 요렇게 사람 그림이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 여기에 글씨가 요렇게 따라서 써져 있고 여기에 글씨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책 표지 디자인이 저한테 주신 책자에 자,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패스 따라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정렬을 강제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얘는요. 해제를 선택으로 놔보세요. 이렇게 설정으로. 그러면 패스에 딱 맞춰서 처음 스타트 되는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글자가 한 바퀴 뺑 돌아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글자 수에 맞춰서 간격은 조정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강제 정렬, 적용 및 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백과 마지막 여백이라는 것은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요 그림을 잘 보면 여기 모양이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과 반대로 요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섞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요렇게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잘 맞춰 놓으시면 여기다가 자 마우스를 이렇게 맞춰 보세요.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지죠?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잘 바꿔. 요렇게. 바뀌어졌어요? 네. 요렇게 바뀌어진 상태에서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요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움직이면 이 스타트 되는 이 지점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이. 맞춰놓고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위치를 여러분이 맞춰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트 점을.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제 다 이해를 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직접 줘봅시다. 언제부터 얘가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 배경이 나오고 멍키의 얼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30프레임에서부터 헬로우 멍키라는 이 텍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나온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자 먼저 여기 30프레임 앞부분에서는 얘가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텍스트가 안 되겠죠. 따라서 3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고 안 보이게 하는 것은 어디서 조정을 했었어요? 여러분? 투명도, 그쵸. 그래서 야를 잠깐 닫으시고 텍스트는 우선 좀 닫아 놓으시고 이 변형에 가서 변형의 불투명도가 있었죠? 변형에 활성화를 시켜보시면 이렇게 불투명도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뭐였어요? T였죠, T. 자, 불투명도만 나타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하세요. 체크. 그런 다음에 지금 30프레임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빵! 0이라고 주시고 0. 그 다음에 35프레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옮겨 놓으신 다음에 35프레임으로 옮겨 놓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불투명도를 100으로 바꿔줍니다. 100.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가 서서히 글씨가 나타나는 모션이 완성이 됐지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40프레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5프레임씩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40프레임에다 놓으시고 자, 여기 있는 텍스트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 변형은 좀 닫아주셔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열어져 있으면 보기가 쉽지 않죠.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텍스트의 반전부터 쭈루룩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 마지막 여백만 빼시고요. 의미가 없으니까 시작으로 할 거니까 자, 나머지 텍스트의 반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먼저 반전부터 해보도록 하죠. 반전. 자, 이 부분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뒤로 2프레임씩만 움직이신 상태에서 자, 프레임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1프레임씩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방향 키 자,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가 뒤로 이렇게 두 번 가지게 되죠. 그리고 패스의 반전을 설정해서 해제로 바꿔보시고 또 컨트롤 키 방향키 두 번 다시 얘를 설정으로 놓아보시고 이렇게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가 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2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설정을 다시 해제로 바꿔보시고 또 2프레임 뒤로 가시고 컨트롤 방향키 두 번 설정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또 2프레임 뒤로 간 다음에 패스의 수직을 설정했다가 해제했다가 이걸 반복을 시켜봅니다. 이렇게요. 또 설정했다가 그리고 시작점을 이와 같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바꿔보세요. 여러분. 시작점을 아래로 가게 바꿔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5프레임씩 이동하면서 첫 번째 여백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값을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위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또 5프레임 뒤로 10프레임이든 5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자, 이 첫 번째 여백을 이렇게 또 바꿔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하죠. 5프레임 뒤로 가셔서 자, 다시 얘를 위로 올려봅니다. 또한 5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정렬 강제 적용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설정을 한번 눌러보시고 이렇게 다시 5프레임 뒤로 가서 해제하셔서 자, 최종적으로 이 텍스트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마무리되게 애니메이션을 끝내봅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저같이 맨 마지막에는 여기에 가서 완성이 되게 이렇게 놓아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됐나요? 마무리가?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스페이스바 눌러서 잘 됐는지. 이런 식으로. 잘 됐죠? 조금 짧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패스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8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8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놔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내용 중에 댄스 위드 미라고 해서 제가 입력을 한 부분이 있어요. 댄스 위드 미. 요거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댄스 위드 미라고 해서. 그러면 화면에서 자, 한 번 더 모든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빈 공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텍스트 T를 눌러서요.
어디에다가 요 영역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안쪽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자, dance with me라고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글자체는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여기 글자체는 조금 두꺼운 글자체로 한번 색상의 변경을 주기 위해서 글자체를 조금 두꺼운 걸로 써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체로 바꿔보도록 하죠. 임팩트체로 바꿔서 놓으시고 이 dance with me라는 텍스트는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나와야 되냐면 현재 80프레임, 즉 이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에 얘가 나와서 얘가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8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얘가 먼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dance with me를 선택한 다음에 자, T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 불투명도가 나옵니다 라고 했죠. 여기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값에서는 빵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빵. 그리고 2프레임 5프레임 뒤로 갈게요. 컨트롤 방향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85에다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를 100으로 바꿔줍니다. 100. 그러면 이와 같이 텍스트가 이제 보여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의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dance with me에 활성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요? 텍스트가 보입니다. 텍스트. 자, 이와 같이 텍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찾으셨어요? 텍스트.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에 여기 옆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버튼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때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보세요.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7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7 색상에 RGB가 있고 색조, 채도, 명도, 불투명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RGB는 말 그대로 자 RGB 색상 값을 변경할 때 쓰는 거고요. 7 색상에서 색조만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는 채도만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각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명도는 밝기가 되는 거고요. 밝기를 밝게 또는 어둡게. 우리는 색조를 한번 써볼까요? 저번 시간에 RGB 썼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색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7 색상에 색조 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터 1이라고 나오면서 자, 이와 같이 7색조가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7색조. 이때 여기 있는 각도값을 가지고 7에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보시면서 자, 여기 있는 색상을 보시면서 5프레임씩 이동을 하시고 여기 있는 각도값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의 각도값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색 바꾸실 수 있죠? 5프레임씩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됐네요.